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 안녕하세요. 꿀수다입니다. 지난 편에서 미국 주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아이 용돈으로 미국 주식 사주기, 과연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정답일 텐데요. 근데 이건 내 돈으로 내 명의로 사는 게 아니라 아이 용돈을 모아서 아이 이름으로 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사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을 만든 건데요.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는 건 사실 추후 증여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더 꼼꼼하게 준비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간단히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는 건 증여세 이슈도 있어서 증여세 신고도 미리 해야 되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세법도 좀 알아야 되고 뭔가 좀 복잡해 보여서 정보만 찾아보다가 말았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저는 처음 큰 준비 없이 매수하기 시작해서 이제 매수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공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일반적인 우리 엄마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면서 체득한 꿀팁도 알려드릴 거고요. 아, 이번 편도 기대가 됩니다. 자, 아이에게 미국 주식을 사줄 때 언제 사줘야 되는 게 좋을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우선 우리가 1년의 캘린더를 놓고 보면 아이에게 용돈이 들어오는 때가 언제 언제 있을까요? 일단 설날에 세뱃돈이 있죠. 어쩌면 아이들한테 가장 큰 목돈의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빅 이벤트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설날, 추석, 양대 명절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등 친척분들을 뵙게 되면 용돈을 받게 되는데요. 가끔 자주 못 보던 친척들을 어쩌다 만나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용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 생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일에는 선물을 사주긴 하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멀리 지방에 사셔서 아이 생일에 맛있는 거 사주라면서 돈을 조금 보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보통 요새 아이들은 실비보험 하나씩 다 들어두셨죠? 모아놨다가 한 번에 실비보험료를 청구해서 받으실 텐데요. 지난 편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아이가 어릴 때 한 번 입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청구해서 받은 실비보험료가 적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이에게 생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돈도 투자금에 넣었었고요. 아, 그리고 아이 주식을 사서 모아주다 보면 배당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금은 아이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재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에게 생긴 돈을 홍 여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이름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어서 다 넣어놓고 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그때그때 생긴 돈을 다 부모 계좌에 모아놔요. 아, 부모 계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나중에 차익이 많이 발생할 주식 매수 자금이라서 증빙을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저는 부모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놨던 돈을 한 번에 아이증권 계좌로 넣어주면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저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구간이 10년에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신고를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건 사실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명의의 계좌에 모았다가 아이 명의의 증권 계좌로 보낼 때 한 번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음, 그러면 아이 명의의 계좌로 넣어주는 입금의 빈도는 각자의 그 편의를 생각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부모 통장에 모아놨던 돈을 아이 주식 계좌에 넣어주고 나서 사실 투자가 급한 게 아니니까 때를 봐서 이제 환율이 떨어질 때 환전을 해주는데요. 증권계좌에서 환전하는 방법은 지난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들 보셨죠? 네, 이제 아마 환전하시는 것쯤은 다들 쉽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아이 증권계좌에 환전된 달러가 있으니까 언제든 사실 주식을 사주고 싶을 때 사주면 되는데요.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이 명의의 계좌이라서 이제 아이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주식에 대해서도 접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작년 설에 아이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제 주식을 사줬었는데,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전략은 아이 받은 돈에 제 생활비에서 더블로 적립해서 넣어주는 거라서, 그때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아마 6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120만 원 정도 사주는 걸 설명을 해주면서 엔비디아와 넷플릭스를 사줬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작년에 산 넷플릭스, 엔비디아의 최근 수익률을 봤는데 작년 설에 한 주에 144달러였던 엔비디아가 지금 549달러, 그다음에 341달러였던 넷플릭스가 지금은 506달러나 됐어요. 엔비디아는 수익률이 거의 280% 정도 되네요. 물론 최근 1년간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워낙 좋았고 운도 좋아서 이건 아주 잘 된 케이스예요. 하긴 지난번에 마이너스 63%짜리 팔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종목이 다 성공하긴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번 생일에는 디즈니 주식을 사주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 생일쯤에 이제 사줬는데 아주 조금 올랐어요. 가끔 아이한테 보여주면 아이가 엄청 좋아해요. 근데 물론 떨어지는 주식도 있어서 그런 건 잘 안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유튜브랑 게임 좋아하는데 구글 주식을 사주면 아주 좋아라 하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주로 아이에게 금전적인 용돈 같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주로 사시는 거예요? 그건 아이와 같이 이제 설명하면서 살 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개별 종목 악재 뉴스가 나올 때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일 경우에는 이렇게 잠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주고 있어요. 최근에 테슬라가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주기도 해요. 해외 주식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경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는 점이거든요. 개별 종목 악재 뉴스가 터진다거나 미국 증시가 조정되었다는 뉴스를 보면 그날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각종 주식 커뮤니티도 들어가 보고 검색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이게 단기 조정이라는 판단이 들면 저는 그날 저녁 매수해요. 이 방식이 의외로 성공률이 높았어요. 그럼 이번에 테슬라도 사셨겠네요? 네, 테슬라 폭락 때는 테슬라도 사줬어요. 아무리 떨어졌어도 이제 좀 비싸기 때문에 한 주밖에는 못 샀어요. 아, 이렇게 아이에게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한 주씩 두 주씩 사서 그냥 모아두는 전략이네요. 네, 이건 어차피 아이 계좌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유롭게 샀다 팔았다 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성년이 될 10년 이후에도 안정적일 거라고 판단되는 주식을 그냥 한 주씩, 두 주씩 적당한 시점에 사서 모아두는 거죠. 음, 이렇게 시장 전체에 대한 조정 관련된 뉴스가 국내 뉴스에 비중 있게 다뤄지면 왜 그런지 뉴스도 한번 찾아보고 단기 조정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조금 사두면 되겠네요. 네, 지금 미국 주식으로 계속 예시를 들었는데 중국 주식 매수 시점도 컨셉은 같아요. 단 중국 주식의 경우 이제 개별 종목 뉴스는 사실 저희 국내 뉴스 매체에서 잘 다뤄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애플, 테슬라보다는 이제 정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중국 증시 조정이라는 뉴스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경우에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단기 악재라고 판단되면 평소 모아가던 종목의 주식을 늘려가는 컨셉은 동일해요. 음, 네.
오늘은 아이 용돈으로 아이에게 미국 주식을 사줄 때 언제 사주는 게 좋을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앞쪽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아이 계좌로 주식을 사서 모아서 줄 때 증여세에 대해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